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유세를 떨쳤던 코로나19가 부산에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에서 들어온 선박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잠깐의 방심이 불러온 산발적인 감염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지금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8일,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입박한 러시아 어선인데요. 페트르 원호라고 하는 곳인데요. 선원이 94명인데 전수 검사를 해보니까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배는 이 선원들은 그 8일에 입항한 뒤에 한 번도 하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염의 고리가 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배가 특이한 것은 8일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승선 검역이 있을 때거든요. 들어가서 검역할 때는 증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사에서는 32명이 갑자기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를 찾아보니까 이 배가 수리를 위해서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려놓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북항에 있는 신선대 부두라는 곳에 접안을 했는데 그 수리를 위해서 8일부터 20일까지 한 70여 명이 우리 노동자가 그 배에 올라갔던 것이죠.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지난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촉자들을 검사하는 과정. 그러니까 23일에 확진을 받은 우리 노동자가 러시아 그 선박에 올라가서 러시아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32명이 나왔고요. 그러면 7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다시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선원들은 배 안에 격리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병원으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고 러시아로 돌아가면 지역 사회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죠. 그런데 이 최초로 그 23일에 확진을 받은 그 선박 수리하는 그 노동자 그리고 5명으로 추가 확진된 5명은 그 부산의 영도와 해운대구에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수시로 그 배를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라든가 그 지역 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1차 접촉된 사람이 가족이 4 친인척 7명, 직장 동료 141명, 그다음에 지역사회 접촉자 4명이 우선 분류가 됐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선을 쭉 조사를 해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이 고리가 되게 되면 그 영도구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미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시작해서 대전, 충남, 광주, 호남으로 갔던 그 확산세가 부산에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수리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갔던 노동자에게서 그 감염이 나온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저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까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부산항에서 8척의 배에서 78명의 선원 78명이 이제 그 확진이 됐거든요. 그때 그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승선해서 뭔가 하역 작업을 했거나 수리 작업을 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있었죠. 대부분은 다 감천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노동자들 가운데 확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북항에 있는 신선대 부두라고 해서 감천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23일에 확진된 그 노동자도 감천항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진된 5명 가운데는 감천항에서 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척, 1년에 수천 척이 이제 입항을 하는 그런 부산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승선 노동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고 이 접촉자들을 통한 N차 감염이 일어나서 크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러시아 선박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충분히 이게 방역 조치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산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외국 물건이 오고 가는 곳이고 이 동북아에서도 상당히 큰 그 항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원들이나 노동자들의 확진이 물류에까지 차질을 주는 그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물류도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은 빠른 방역, 빠른 조사, 빠른 검역 이것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황이 뭐 항만에서 계속 나오면서 항만에 대한 대책도 방역 당국이 마련을 했는데도 지금 네네.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이 군부대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네네. 다른 부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경기도 포천에 있는 8사단에 있는 군수 지원부대 예. 말씀을 드렸죠. 군수 지원부대가 에서 이제 최초의 병사 2명이 확진이 됐고 네. 이 병사 2명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18명까지 이제 늘어났거든요. 예. 면회 갔던 부모도 걸렸다면서요. 그렇죠. 민간인 부모가 2, 그다음에 강사라고 해서 이제 그 진로 상담하는 강사가 또 2명, 그다음에 그 강사 중 1명의 가족 1명. 그래서 현재까지가 23명이 되겠죠. 네. 21명이 되겠습니다. 예. 21명이 이 군부대와 관련해서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최초에는 과연 그럼 누구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에 감염된 2명이 휴가를 갔다 왔고 그 중에 1명은 외출을 했는데 휴가를 갔다 온 시기가 지난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그 잠복기가 많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휴가를 갔다 오면 지금은 이제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지만 갔다 오게 되면 관찰 대상 병사라고 이제 지정이 돼서 네.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병사는 최근까지도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 2명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6일에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강남에 사는 부모님이 이제 면회를 갔는데 네. 그분들도 사실은 그 후 이분들은 아무 그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목된 게 이 진로 강사, 예. 진로 강사들이 그 군수 지원 부대가 주둔한 곳에 이곳 말고 4부대가 같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사가 이 부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진로 교육을 했는데 이 강사가 그 부대를 방문했을 때 미미한 증상이 있었고 그 강사가 민간인인가 그렇습니다. 보죠? 민간인 강사인데 예. 이 민간인 강사가 미미한 증상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문진표에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네. 나중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강의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감염된 그 장병들은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4개 부대가 주둔돼 있는 곳에 교회가 한 곳이거든요. 예. 이 한 곳에 여러 부대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그 확진된 병사가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부대 부대원들이 확진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부대 한 주둔지에 모여 있는 5개 부대원들이 모두 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일단 검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음성이 나왔지만 예. 어쨌든 추가 감염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5개 부대의 부대원 1000여 명쯤 되는 이 부대원들의 외출, 외박, 휴가 이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사랑교회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확인해봤더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청담중학교에서 급식 담당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최초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었는데 예. 이분들이 다 이 사랑의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던 사람들로 이제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18명이 감염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오늘부터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제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이 해제되는 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방역 수칙이 유지가 됐었죠. 그것은 뭐냐면 소모임 같은 걸 하지 말고 성가대 활동하지 말고 뭐 식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네. 그 수칙들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랑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분석을 해보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성가대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성가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반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주 대신에 노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식사 모임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현재 그 7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방문한 사람이 139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수칙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그 예배를 본 사람이 9천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확진자 1명 외에 추가 감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 9천 명이 모여도 이 감염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느슨하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 교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이용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에 있는 교회를 좀 일제 점검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지침이 풀리기 때문에 방역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게 교회에서도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나 이 종교 문제는 사실은 이 국가가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 성가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했던 이유는 그로 인한 감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조치가 취해진 다음부터 사실상 거의 감염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이제 해제를 하는데 예외 지역은 이제 광주죠. 광주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있기 예. 때문에 29일까지는 현재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큰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수만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절대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 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나가 있던 우리 노동자들 태우고 온 군용기 이 2대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 탑승자들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 아마 오늘 오후부터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마 아침 오전 10시에 그 발생 현황표를 받아 보시면 아마 이제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내일은 아마 확진 환자가 최소 100명 이상이 나올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293명이 들어왔거든요. 예. 293명 가운데 유증상자가 89명입니다. 예. 이제 공항에서 문진을 하거나 발열관 점검을 해보니까 89명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라크에서 전 세계로 들어온 105명 가운데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300명 가운데 40%니까 100명가량은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예. 실제로 89명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공항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아마 무더기 환자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부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원만 32명, 우리 그 노동자가 5명.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합해도 얼추 100명이 넘지요. 예. 거기에 기타 발생들을 합치면 아마 내일은 아마 몇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올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라크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이나 선원들은 사실은 해외 유입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선이나 이 그 방역 당국의 그 검역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외부 전파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수적으로는 상당히 몇 달 만에 큰 폭으로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이 이라크에 들어온 우리 교민들은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검사를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204명은 그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 입소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충주하고 보은에 있는 두 곳이거든요. 이곳에 가서 이제 2주 동안 격리되면서 사흘 안에 한 번 검사 받고 2주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받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부산항 러시아 선원 무더기 감염 그리고 이라크에 나가 있던 노동자들 많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은 이제 100명 이상이 이제 감염 신규 확진자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